뭐 저희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의 상황까지 쭉 네. 정리해 오면서 그래도 제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신당 창당서 이른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뭐 매번 질문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업데이트된 게 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CBS 라디오 나와가지고 국민의힘과 딱 단절을 하고 본인 나름대로 자기 정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평론가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다고 하던데 이번엔 배지 꼭 달아야 된다. 어떻게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우선 여기서 잠시 그 시청하시던 분들은 여의도 재건축조합 구독과 함께 네. 아 유튜버가 다 되셨어요. 뭐 이게 사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가 요즘 방송에서 어르신분들한테 굉장히 직격을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지난번 대구 가서도 얘기한 것처럼 보수의 본산이 변하지 않는 한 그래가지고 수도권 선거는 요원하다. 그래서 보수의 본산하면 대구하고 유튜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 옛날 같이 뭐 조선일보 이런 거라기보다는 보수의 본산은 유튜브와 그다음에 대구가 됐으니까 직접 가서 제가 원래 유튜브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다 공략하고 있네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방송 나갈 거면은 제가 그냥 다른 데 나가서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제가 유튜브 채널 키운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수의 본산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어르신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자주 나시고 그렇네요. 네, 어쨌든 자 신당 창당. 신당 창당. 그러니까 지금 뭐 12월까지는 뭐 지켜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것인데 뭐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업데이트할 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지금 뭐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거나 아니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바뀌실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하다 보는 게 어느 정도는 이미 이 여의도 바닥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뛰는 사람들 말고요. 여의도에 여기 모여 있는 100명 남짓하는 의원들 안에는 자기들끼리 공유되는 이익이 있어요. 이익. 네, 뭐냐면 잘 보세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김기현으로 낙점하고 의원들이 거의 비상식적 수준으로 줄을 섰잖아요. 그렇죠. 연판장 돌려가 나경원 못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막 때리고 하면서 비상식 줄을 섰잖아요. 그 말 뭐냐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김기현 체제가 부정되는 순간 나의 악행으로 벌어들인 공천 가능성도 삭제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 같이 물린 거예요, 그냥. 한 배를 탄 거죠. 같이 물린 거예요. 여기가 상장 폐지되면은 같이 돈 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네이버 증권 토론만 가보면 가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생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막 판사한테 뭐라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회생 절차 들어가는 순간 뭐가 있냐면 감자를 때리거든요. 그럼 내 자본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어가 있으면은 당신은 주주로서 이제 감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100만 원이 10,000원 되는 거다. 아니면 100만 원 10만 원 되는 거다.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지금 그때 남 눈치 보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 내팽개치고 나경원에게 연판장 써제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가 쌓아놓은 그 내 주식이 다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려 있다. 그 말이 딱 맞네요. 다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다 같이 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신당 창당을 좀 해서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시간 보내는 사이에 슬슬 사람들이 제가 웃긴 얘기 드릴까요? 막 지역의 지방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살살 꽂혀가지고 우리 지역구 좀 여론조사 돌려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한번 맛보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돌려보면은 지금 이제 슬슬 이제 하나씩 지방지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막 봤는데 막 울산도 하나 돌리고 무슨 뭐 어디 창원도 하나 돌리고 돌려보면은 내가 만약에 좀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오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공천 받는 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공천 받아도 당선 안 되는 꼴이 나면 더 망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대표님은 좀 돌려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돌리죠. 저는 지금 서울에서 누굴 돌려도 지금
웬만하면 20% 교체 날 걸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당에서 지금 노원이라는 지역구가 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가도 쉽지 않은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에게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천을 못 받을 거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 신당 창당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주변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공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는 다 그냥 웃으면서 들어요. 막 와서 이용 의원이 이제 무슨 뭐 제 공천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 그냥 안철수식 유머로 답해주고 싶어요. 예, 그냥 8글자로. 그런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옛날에 2018년에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선거 나갔을 때 제가 바른미래당으로 노원병 나갔을 때 27% 받았었고요. 그게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전국 최다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때 13%로 묶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나왔을 때 뭐 이번에 제가 노원병에 당선되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번에 누가 뭐 제가 뭐 무소속으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서 누가 또 뭐 국민의힘 나온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때도 후보 억지로 낸 건데 찾아가지고 강현재 후보를 냈거든요 그때. 근데 13보다 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묶일 거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제가 유의미한 득표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입장 뒤집어 말하면 공천을 받아서 내가 표 더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이준석 씨는 참 이번에 고생도 많이 했고 한데 이거 또 그 당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찍어줄 수가 없잖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믿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는 제가 다 듣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있다. 선택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서보궐선거 예측도 못할 뿐더러 네. 신당이 생기면은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3-4% 오를 것이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응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도권은 이준석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주도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하여튼간 뭘 결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대통령이 정말 바뀌어서 지지율이 막 오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내년 출마할 사람들도 수도권 출마자들도 이게 아닌가벼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반농담적으로 이러다가요.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내부 갈등이 터지면요. 뭐 그렇게 3당 체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명계가 대부분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비명계 신당 차려가지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 표 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는 제 옵션들만 열거 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 아직 좀 더 지켜보겠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결정은 12월에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지도 있는 사람은요. 네. 제가 뭐 자만심을 갖자는 게 아니라 선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 인지도 쌓는 데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인지도 있는 사람은 나름 그냥 그 부안에 도전하지 않고 제 길만 보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선택하더라도. 그래요. 예. 자, 뭐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니까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혁신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신인규 전 부대변인이 탈당한 거 선발대 아니냐, 1차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신인규 부대변인이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대표 대 부대변인의 관계를 있을 땐 지시라도 내릴 수 있었지. 신인규 부대변인은요. 그 원래 이런 표현이 뭐 좀 올드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뼈대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요. 집안 출신. 그래서 말 안 듣는다. 아니 외숙부가 김중권 비서실장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말 잘하고 정치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신인규 변호사는 타이밍이나 이런 변수를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은 우직하게 창당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밀고 나가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힘들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여러 조언을 했죠. 음. 저도 그렇고 천하용인 팀도 많이 조언을 했죠. 아 사전에 상의를 했군요. 벌써 이거 상의 한 6개월 넘었어요. 6개월 돼가요 거의.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규 변호사는 본인이 이걸 꼭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저희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인규 변호사가 어떤 호흡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타이밍은 좀 빠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신인규 변호사는 빨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네. 신인규의 신당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은 네. 저는 제가 예전에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 창당할 때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이제 제가 실제로 실무를 뛰었기 때문에 창당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신인규 변호사만의 지금 자력으로는 신인규 변호사 갖고 있는 이상이나 의기는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창당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저는 제가 움직이면은 뿅 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덩어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인규 변호사가 그러면은 저와 분리된 상태로 뭔가 했을 때 뿅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 것이고 이게 1000명씩 5개의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1000명씩, 그러니까 서울은 1000명 꽤 금방 모아요. 어느 정도 인지도 있으면은. 근데 이제 가다 보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부산에서 1000명 어떻게 모지 이런 거. 서울 경기는 1000명 금방 모아요. 그럼 2개 만들거든요, 보통. 왜냐면 모집단이 크니까. 이 법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제주도 1000명 모으기 거의 불가능이고요. 전라도는 거의 힘들고 그러면 실제 남은 거는 대구. TK, PK에서 한 3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마 신인규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민일 것이고 저는 신인규 변호사가 그걸 하면서 성공해도 좋고 성공하지 못해도 좋고 저는 신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없고 의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칭찬하니까 뭐 해봐라. 대신 이제 나중에 가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도를 벗어나진 마라. 왜냐하면 창당을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브로커 같은 사람 많이 낍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아까 말했던 1000명 채우기 힘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은 그 예전에 뭐 조성은 씨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네네. 옛날에 그때 뭐 젊은 사람 창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명단이 뭐 알고 봤더니 무슨 뭐 어디 향후의 명단이던가 뭔가 이런 걸 갖고 입당 원서를 잘못 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단체 명단이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가 안 나는데. 실제로 지금 창당한 사례 중에 굉장히 부적절하게 창당된 사례들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 새로운 보수당 창당할 때는 와, 이 유승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단 하나의 편법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실무자였던 제가 죽어났죠. 제가 그때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온라인 당원 가입 사이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제 선거 바빠 죽겠는데 그래요. 제가 프로그래머라 가지고 제가 그냥 돈 안 주고 안 받고 만들 수 있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다 했네요 안에서. 그리고 그때 제 페이스북 가보면요 네. 제 페이스북에 10만 제가 페이스북에 사람 제일 많으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계속 당원 가입해주세요 이거 막 홍보하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5,000명 중에 제가 한 2,000명 긁어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당 만드는 게 참. 그러니까 당을 정석적으로 만들기 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인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반대되는 위치에서 어쨌든 정권이 불편해할 가치를 내세우면서 정당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편법이 들어간지 계속 들여다볼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제가 우리 지금 원내 정당 중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제가 솔직히 작년에 다 들여다봤거든요. 소위 편법 창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있어요. 자, 일단 뭐 신인규 전 부대변인이 어쨌든 처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탈당하는 모습을 어제 이제 보였기 때문에 네.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서 뭐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신당 뭐 1월에는 신당이 창당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박지원 전 원장이 하고 그럼 제가 12월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겠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살면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뭔가 세게 붙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뭐라 될까요? 굽힌 남편은 그렇고 자기 뜻을 접게 만들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선거 때
당 대표직을 걸고 당신이 유리한가 내가 유리한가 해보자 했던 거 아닙니까 보면. 그쵸.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지지율이 올랐느냐. 당신이 앞으로도 잘하실 것 같으면은 당 대표 그래 공격해 봐라. 그냥 선대위에서 이제 조수진은 내 말도 안 듣는다니까 나는 그럼 지방 가 있겠다고 지방 가 있던 거 아닙니까? 네. 한 5일 버텼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면 그게 생각나겠죠. 너는 나에게 일생일대 굴욕을 안겨줬어. 그러니까 너도, 지하철역에서 인사하고 너도 죽어라 이러고 있겠죠 지금.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뭐 그 댓글 수사 좌천시켰을 때 그때 그냥 가서 버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싸웠을 때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버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해 보니까 왜냐 제가 이걸 약간 파악한 이런 것 같아요. 검사 중에서 우리가 한 3년 전 4년부터 되게 좀 웃긴 표현을 들은 게 뭐냐면은 네. 법무연수원 보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검사 연구원 가고 뭐 검찰 내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잠시 밀려난 쪽은 법무연수원 가 있는 게 무슨 뭐 약간 그런 것처럼 귀양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물려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는 그게 되는 직업이에요. 아 그래? 니네 그럼 권력이 몇 년 가겠어? 니네 그래 그러면 뭐 아무리 추미애가 뭐 이렇게 나를 때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한동훈이 뭐 그래 뭐 가서 법무연수원 가서 버티면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거꾸로 이게 잡으니까 그럼 뭐 야 뭐 정진웅이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게 돼요. 뭐냐면은 그래? 니네 화무시 피롱이야. 권력 얼마 가겠어. 내가 한 2, 3년 놀면 되지. 이런 생각 버티면 되거든요. 대통령은 그게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는 대통령 후보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걸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한데 선거가 다가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막 이제 막 술 들어가면 이제 또 막 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세상일 텐데 나는 얼마나 미울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혁신이도 그렇고 무슨 뭐 김기현 대표를 두고 뭐 하느니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재창당을 하겠다고 이제 이름 바꾸고 이러면 되겠지. 지금은 굉장히 희망 시나리오가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내 손에는 5장 이상의 카드가 있어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이제 지워지다 보면은 내가 바뀌는 거엔 답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 시점이 언젠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